우리가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 때문에 트라우마를 겪을 때 이 트라우마에서 회복되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과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과거의 일들을 지금 현재에 벌어진 일처럼 느끼며 제압되지 않고 그 기억과 더불어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것이죠. 몸은 기억한다의 저자 베셀 반 데어 콜크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치료사를 통해 자신의 트라우마에 관한 상세한 내용을 반복해서 듣도록 하면 신체의 생물학적 반응이 약화되어 과거의 경험을 끊임없이 다시 겪게 하는 대신 저건 그때 일이고 이건 지금 현재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고 기억할 수 있다. 트라우마에 관한 상세한 내용을 반복해서 듣게 되면 자신의 기억과 감정이 언어로 표현되는 경험을 반복함으로써 신체의 생물학적 반응이 약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경험을 끊임없이 다시 겪지 않고 대신 그 일들이 이제 더 이상 현재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과거에 있었던 일임을 온몸으로 인정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과거로부터 한 발자국 떨어져 좀 더 객관적이고 유연한 시각으로 사건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로 인해 극심한 트라우마에 시달리던 사람들이 저의 채널을 통해 마음이 편안해지거나 상처가 치유되는 느낌을 받는다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채널이 하고 있는 일이 바로 트라우마에 관한 상세한 내용을 반복해서 듣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사실 우리는 우리가 겪은 일에 대해 상세한 내용을 반복해서 이야기해줄 치료사를 만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정말 쉽지 않아요. 그렇다고 치료사들을 탓할 수는 없겠죠. 이 세상에는 나르시시스트와 관련된 문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나르시시스트와 관련된 문제 외에도 수많은 정신적 문제들이 존재하고 그 문제들에 대해서 치료사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맡은 일들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나르시시스트에 대한 지식은 최근에 들어서야 그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었고 그 지식이 제대로 검증되는 절차를 거쳐 한국으로 들어오기까지는 또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러니 우리는 우리가 주어진 상황 속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트라우마가 심하다면 일단 병원이나 상담소 등을 여러 군데에 방문해 보셔서 나르시시즘에 대해 잘 아는 전문가를 찾으셔야 해요. 여러분의 마음을 잘 이해해주는 전문가를 만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제 채널을 통해 여러분이 겪은 일들에 대해 반복해서 듣고 또 들으며 과거의 기억에 제압되지 않도록 스스로를 세워가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병원이나 상담소를 찾아가서 내가 겪은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기억이 잘 나지 않거나 기억이 나더라도 그것을 언어로 설명하는 것이 참 어렵다는 것을 느껴보셨을 겁니다. 트라우마가 생긴 사람들은 시간이 많이 흐른 뒤에도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하려고 하면 엄청난 괴로움을 느끼는 경우가 많아요. 공포와 격렬한 분노, 무기력감을 다시 경험하고 동시에 싸우거나 도망가고 싶은 충동을 느끼기도 하지만 이러한 감정을 말로 설명하는 건 거의 불가능하죠. 사람을 이해력의 한계로 몰고 가서 평범한 경험이나 상상할 수 있는 과거를 이야기할 때와 같은 언어 표현을 차단해버리는 것이 트라우마의 본질적인 특성입니다. 따라서 트라우마를 겪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경험을 말로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고 이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오해를 받게 되는 것은 절대 드문 일이 아니에요. 트라우마 희생자들이 말문이 막힌 상태가 되면 즉 뇌에서 언어를 담당하는 영역의 기능이 멈춰버리면 이들은 감정에 크게 압도되어 거의 아무 말도 못하거나 엄청난 두려움에 휩싸여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명료하게 설명하지 못하게 됩니다. 증언을 하더라도 워낙 무질서하고 혼란스럽고 파편적이라 그 말을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말로 전하지 못해서 제대로 표현하지 못해서 그 경험에 관한 지워지지 않는 이미지들이 악몽처럼 되살아나 머릿속에서 재현됩니다. 이렇게 제대로 표현할 수 없어 오해받고 답답한 일이 계속될 때 만일 여러분이 저의 채널에 있는 영상들을 참고하셔서 영상 속에서 사용된 구체적인 표현들을 이용해서 전문가에게 혹은 주변 사람들에게 설명을 하시면 그나마 마음속에 묵혀져 있는 일들을 하나씩 꺼내고 밝히는 데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한 가지 더 기억하셔야 할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그렇게 이상적인 곳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겪은 이 고통스러운 일들을 사람들에게 확실히 제대로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밝혀낸다고 해서 사람들이 반드시 우리를 이해하고 위로해주거나 격려해주거나 지지해주려 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있어서 우리가 겪은 일들에 대해 함께 아파하고 자기가 겪은 일인 마냥 우리의 입장을 공감해준다면 정말 감사한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오히려 그 반대인 경우가 많습니다.
가족들이나 기관, 단체들이 자신의 치부를 드러낸 사람을 부담스럽게 여겨서 거부하는 경우도 있고요. 슬픔이나 상처에 붙들려 있는 친구나 가족에게 인내심을 잃고 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 때문에 트라우마 희생자들이 움츠러든 채 최대한 거부당하지 않을 형태로 이야기를 편집해서 마치 기계처럼 줄줄 쏟아내는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결국에는 침묵에 빠져버리기도 하는데 내가 입 밖으로 내야 하는 이 이야기가 사실은 사람들이 듣기에 기분 나쁜 이야기일 수밖에 없으며, 그리고 이 기분 나쁜 이야기에 크게 관심을 갖는 사람이 없다는 현실을 알아차렸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가슴이 미어지고 덜덜 떨리는 기분을 굳이 느끼고 싶어하는 사람이 세상에 누가 있을까요? 따라서 트라우마의 희생자들은 자기 속에 있는 기억들을 밖으로 꺼내는 것이 갈수록 더더욱 힘들어집니다. 저 자신이 이런 일을 실제로 겪었고 이것이 얼마나 힘든지를 어느 정도 알기 때문에 지금 이런 채널을 만들고 계속해서 영상들을 만들어 나가고 있죠. 이런 말로 표현 못할 경험을 하는 사람이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어떻게든 알리고 싶었고, 트라우마를 극복하는 데 완전한 답안이 되지는 못하더라도 아주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트라우마에 관한 상세한 내용을 반복해서 듣게 되면 신체의 생물학적 반응이 약화되기 때문에 과거의 경험을 끊임없이 다시 겪지 않고 대신 그 일들이 이제 더 이상 현재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과거에 있었던 일임을 온몸으로 인정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과거로부터 한 발자국 떨어져 좀 더 객관적이고 의연한 시각으로 사건을 바라볼 수 있게 되죠. 이렇게 되면 삶의 구렁텅이로 떨어지고 또 떨어지는 일이 반복되다 지옥문 바로 앞에서 건져 올려진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됩니다. 이 고통에서 절대 빠져나갈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 문제가 결코 해결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주 작은 희망이 보이기 시작해요. 스스로 절대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일이 가능해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때부터 인생은 다시 조금씩 위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모든 일이 내가 예상하는 대로만 흘러가는 건 아니구나 라는 생각도 들기 시작하고, 어쩌면 살다 보면 내가 모르는 또 다른 희망들을 만날 수도 있겠다라는 마음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칼 융이 했던 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무의 뿌리가 지옥 문 앞까지 닿지 않았다면 그 가지도 천국 문 앞까지 도달할 수 없다. 즉, 뿌리가 지옥 문 앞까지 닿은 나무라야 그 가지가 천국 문 앞까지 도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옥 문 앞까지 가본 사람들이기 때문에 천국 문 앞까지도 도달할 수 있다고.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내려갈 수 없는 너무도 낮은 밑바닥으로까지 내려가 본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오를 수 없는 높은 곳까지 올라갈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삶은 과연 어떤 삶일까요? 오늘 여러분이 누리고 싶은 천국과 같은 삶이 무엇일까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와 함께 그곳으로 가기 위해 함께 노력해 보지 않으시겠어요? 새해를 맞아 게시물에 올린 글에서 보셨겠지만 저는 지금 영어 버전의 새로운 채널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제 이야기들을 듣고 어떤 반응을 해올지 무척 궁금하거든요. 한창 PTSD 때문에 힘들 당시에는 전혀 꿈조차 꿔본 적이 없는 일이죠. 손가락 하나 움직이기도 힘들었는데 꿈은 무슨 꿈입니까? 제 채널에 제가 직접 겪은 PTSD에 대한 이야기가 영상으로 올라와 있으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영어 버전의 채널을 준비 중인데 잘 될 수 있을지도 모르고 망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구독자분들이 지켜보시는 가운데 그 채널이 망하게 되면 되게 많이 민망하겠지만 뭐 어떻습니까? 그냥 도전해보고 싶어요. 트라우마에서 벗어난 이후로 저는 제가 하고 싶은 건 뭐든지 다 하고 살겠다고 다짐했거든요. 저는 제가 생각하는 천국으로 조금씩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천국은 어떤 곳인가요? 부디 여러분이 생각하는 천국이 이 땅에서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만일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로 인해 심각한 고통을 겪고 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최선임을 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기를 바라면서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